이제 정시 발표가 끝나고요. 등록도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들의 이동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제 보통은 정시 합격도 충원이 보통 5차, 6차까지 진행되는 게 이제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이제 올해도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제 요 시기에 이제 마음을 졸이는 친구들이 많고 부모님들도 이제 마음을 좀 졸이시겠죠. 동시에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 즉 재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도 그러한 결심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제 의견을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학생 여러분들,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다룰 주제는 학령 인구입니다. 이제 학령 인구, 즉 인구가 줄므로 인해서 학생 수가 주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뭐 인구가 줄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사회적인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 학령 인구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영향력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시에서 최저 학력 미충족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 정시 합격선, 특히 이제 최상위권 대학의 합격선이 조금씩 낮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분석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도표를 보시면 일단 2020년 기준으로 학년별 출생자 수 및 학생 수 변화를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눈에 보이실 거예요.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 이후 2011년도 출생자 수까지 이렇게 보시면 계속 감소가 진행되고 있어요. 출생자 수가. 이제 학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고3이 되는 출생 연도 학생이 2002년생입니다. 2002년생의 출생자 수가 49만 2111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작년 대비 2001년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학생 수가 5만 2,567명이 감소를 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2000년생,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하죠. 2000년생 이후 2001년생이 6만 명대로 감소를 했어요. 제일 많이 감소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고3 올라가는 학생도 5만 2천 명대로 감소를 한다라는 점이죠. 이제 근데 단순하게 보면은 대학 입학 정원은 똑같은 상태에서 이제 인원이 주니까 경쟁자들이 주네, 재수할 만하네,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재수를 선택한, 특히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중위권, 중하위권 같은 경우도 성적대별로도 사실은 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재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먼저,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21학년도 이제 수능 응시 인원을 좀 예측해 봤는데요. 파란색으로 나타난 게 이제 예상 응시 인원입니다. 예상 응시 인원이
약 43만 8,454명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 지금 이 인원에서 지금 보시면 재수생, 재학생 그 인원까지 이제 지금 추정을 좀 해봤는데요. 작년 대비 2020 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44,953명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게 이제 수시에서 뭐 수시 전형이 이제 종합 전형도 있고 교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 논술 전형, 뭐 이제 적성고사 뭐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시에 진행이 되죠. 뭐 세세한 거는 나중에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수시 전형에서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모든 대학이 다 수능 최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학령 인구가 어떤 연관성을 지니냐, 일단은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부분인 거죠. 수능 시험이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해 놓고서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등급별로 대략 그 퍼센테이지가 정해지게 되겠죠. 물론 뭐 동점자가 생기게 될 경우는 그 변화가 나타나긴 하는데, 대략 1등급 부분은 4% 정도, 그 다음에 2등급 누적 인원이 11%, 그 다음에 3등급 누적 인원이 23%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령 인구의 감소가 어떤 걸 가져오냐면요, 각 등급별 인원의 감소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럼 등급별 인원이 감소가 되면, 그러면 그 1등급에 들어가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의 감소를 이제 그 9.3% 감소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러면 2019년도에 보시면 1등급이 24,72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2020학년도는 2,300명 정도 감소를 하고,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2,084명이 또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이제 그 1등급을 받거나 2등급에 들어가는 그러한 비율이,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최저가 없는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최저를 낮추는 대학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상위권 같은 경우,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최저를 대부분 두고는 논술 전형이든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같은 경우는 그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그 등급별 인원이 줄어드는 그 상황을 조금 더 인지하고 계시는 게 필요하죠. 그게 이제 제일 또 고민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학생들이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죠. 자연계 학생들, 이제 수리 가형을 택하는 학생이 이제 보통은 3월 달에는 가형을 택했다가 여의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실제 수능이 다가오면서 나형으로 바꾸는 학생들도 꽤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곧 어떤 현상으로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가형 응시자들이 줄어들므로 해서 등급별 인원이 또 역시 줄어든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도표에서도 보시면 이것도 9.3% 감소 비율을 염두에 놓고 봤을 때 가형 1등급 인원을 8,782명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은 9,176명, 3등급은 14,970명, 4등급 때는 24,147명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아, 등급별 인원이 주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셨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말씀을 언급 안 드릴 부분이긴 한데, 내신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분석을 한번 해드릴 텐데, 내신 성적도 각 학교별로 학교 인원이 줄면 그 인원에 따르는 등급별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학령 인구의 감소가 이제 수능의 등급별 인원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제 수시에서 최저 학력이 있는 경우는 이거를 미충족 학생이 증가할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뭐냐면, 정시 합격선이 내려간다는 점이죠. 물론 이게 상대평가고 그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크게 뭐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렇지만은 상위권 같은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하는 게, 지금 도표에서 보시면 자연계열 기준으로 2020학년도 정시 지원 가능 점수를 예상해 봤거든요. 근데 2019년도를 좀 봤습니다. 2019년도인데 표준 점수상으로 393점이 이제 서울대 합격선이라고 봤습니다. 그때 누적 인원이 3,415명 정도고, 거기에 따른 누적 비율이 2.027%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학년도 이제는 좀 그때도 이제 작년에도 이제 학령 인구가 줄었죠. 서울대 합격선의 누적 인원을 3,400명대에 맞춰서 본다면 역시 누적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이 넓어지죠. 2.558% 지점으로 넓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재작년의 점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보기보다는 각종 자료들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조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면 일단 수시에서는 최저 학력 미충족자들이 더 생기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쪽에서는 이제 정시 지원 점수가 하락한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짜실 때 특히 이제 수시나 정시를 재수생들은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를 생각을 하셔서 수능 준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